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 재료 파트 첫 번째, 재료의 성질입니다. 기계 재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강 재료, 그리고 철이 아닌 비철 금속 재료, 그리고 비금속 재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강 재료와 비철 금속 재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 재료라고 합니다. 이 금속이 아닌 모든 재료들을 비금속 재료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 재료로는 금속 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금속 재료의 공통적인 성질이 있죠. 고유의 광택을 지니거나 또는 고체 상태이거나 또는 전기와 열을 전달하거나 전성 및 연성이 좋고 또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금속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중요한데요. 이런 용어들을 반드시 알아두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재료가 외력, 바깥 힘에 버티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경도는 재료의 단단한 정도, 딱딱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인성은 재료의 질긴 정도, 충격에 견디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취성은 재료가 깨지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로는 매짐이 있습니다. 취성과 매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음 피로는 재료의 반복 응력, 조그만 반복 응력이 가해지면 이 피로가 쌓여서 결국에는 재료가 파괴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크리프라는 것도 있는데요. 조그만 외력에도, 조그만 응력에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크리프라고 합니다. 크리프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연성이 있습니다. 전연성은 전성과 연성을 합한 말입니다. 전성은 재료가 얇게 펴지는 성질을 이야기하고요. 연성은 재료가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전연성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금속 재료의 물리적 특성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재료의 화학적 특성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일정한 배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배열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자 현미경을 보면 이런 원자 배열을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구분이 확실히 가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결정격자라고 하는 임의의 직육면체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원자의 중심을 배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금속의 결정구조라고 합니다.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결정격자를 결정구조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심입방격자, 면심입방격자, 그리고 조밀육방격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구조별로 BCC 구조는 텅스텐, 바나듐, 크롬 같은 원소들이 BCC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구리, 금, 은 같은 원소들은 FCC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같은 티타늄,
같은 원소들은 HCP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결정 구조별로 한 3가지쯤 원소를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금속들은 변형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물질들은 탄성과 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성은 힘을 주었다가 풀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을 이야기하고요. 소성은 힘을 주었다가 풀었을 때 재료의 변형이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예로 들면 고무줄을 힘껏 잡아 잠겼다가 다시 놓으면 탄성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런 고무줄을 기존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당겼을 때 끊어지게 되겠죠. 끊어진 이후에 힘을 제거하게 되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변형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금속에서도 탄성과 소성이 존재하고요. 이런 소성, 금속의 소성을 이용해서 변형을 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금속을 변형시켜서 제품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로 나눠보면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이 있습니다. 냉간 가공은 쉽게 이야기해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가공하는 것이고요. 열간 가공은 높은 온도에서 가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온도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있는 재결정 온도가 온도의 기준입니다. 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가공하는 것을 냉간 가공이라고 하고요. 재결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가공하는 것을 열간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결정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철 제품을 보면 철이 이렇게 조직이라고 하는 이렇게 덩어리로 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공을 하면 할수록 이 결정들이 점점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가공을 하면 할수록 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조직들이 잘게 미세화가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금속 조직이 이렇게 조그맣게 잘게 미세화가 되면 단단해지는데요. 이런 단단해지는 현상을 가공경화라고 합니다. 가공경화. 가공경화라는 용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속을 계속해서 변형시키면 단단해지는 현상이 가공경화 현상입니다. 딱딱해지니까 연신율, 늘어나는 성질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정 한 개 한 개들이 다시 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정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배치가 다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립 한 개의 크기는 조금 더 커지게 되고요. 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가열로 인해서 금속의 조직을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거. 네. 이 덩어리를 조그만 덩어리를 다시 재결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재결정에 대한 내용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속 재료를 시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재료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인장 시험이고요. 당겨보는 시험이죠.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보아서 인장 강도나 항복점 등을 아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경도 시험이 있습니다.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브리넬 경도, 또 피커스 경도, 그리고 로크웰 경도, 그리고 쇼어 경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충격시험, 재료가 충격에 저항하는 성질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그리고 피로, 반복 횟수를 점점 넓혀서 반복 하중에 재료가 얼마나 견디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공구 재료입니다. 금속 재료 중에서도 공구로 사용하는 재료 상당히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절삭 가공에 사용하는 칼날에 해당하는 이 공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공구 재료 구비 조건이라고 하면 칼날에 해당하는 공구 재료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뭐 강도가 세다거나 경도가 높다거나 내마모성, 마멸에 잘 견딘다던가 마모가 잘 안된다던가 아니면 내식성, 부식이 잘 안된다던가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날, 바이트, 드릴 다 공구들이죠. 이런 공구들은 내마멸성, 마모에 견디는 성질과 불변성, 치수가 변하지 않는 성질이 필요합니다. 상온 또는 고온에서 경도가 커야 하고, 그리고 가열에 의한 경도 변화가 작아야 합니다. 경도 변화가 작아야 합니다. 고온에서 특히 마찰열로 인한 고온에서의 경도 변화가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 질긴 성질과 내마멸성 또 나오죠. 크고, 그리고 가공이 쉬우며, 가공이 쉽다는 얘기는 칼날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지 용이하겠죠. 네, 가공이 쉬워야 하고, 그리고 열처리에 의한 변형이 적어야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꼭 참고해 두셔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구 재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구 재료의 종류도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탄소 공구강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도와 경도가 높은 재료들이죠. 대신 반대로 연성은 조금 낮아지겠죠. 그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탄소 공구강은 강인데요. 철인데 탄소만 들어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0.6에서 1.5% 정도 들어있는 탄소 공구강입니다. 경절삭용이라고 해서 약한 절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강력 절삭에는 부적합합니다. 이 탄소 공구강을 보완한 것이 합금 공구강입니다. 탄소 공구강에 특수한 합금, 크롬이나 텅스텐, 몰리브덴, 니켈 등을 첨가해서 합금한 공구강입니다. 그래서 450도씨 정도까지 고온 경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합금 공구강 중에서도 일정한 성분의 조합을 맞춘 텅스텐, 크롬, 바나든, 몰리브덴의 일정한 성분 조합을 맞춘 고속도강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속도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텅스텐계 고속도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 조성이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8%의 텅스텐, 4%의 크롬, 1%의 바나듐을 조성으로 한 철합금이죠. 고속도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에서 600도씨에서도 경도가 유지되는 고속도강이 되겠습니다. 고속도강은 드릴날, 우리가 기계가공에 쓰는 드릴날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주조경질 합금입니다. 주조경질 합금은 스텔라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해서 코발트, 크롬, 텅스텐, 탄소계 이렇게 합금입니다. 그래서 주조경질 합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열처리를 하지 않아도 경도가 높은 성질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인성이 조금 낮아서 충격에는 약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성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결 초경합금. 네, 소결 초경합금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소결 초경합금.
탄화 텅스텐이라고 하는 탄화된 텅스텐, 그리고 탄화 티타늄, 탄화 탄탈럼, 이런 재료를 가루 형태로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하나 더 코발트 가루도 이렇게 만듭니다. 얘는 코발트 가루고요. 얘는 탄화 텅스텐 가루죠. 이 가루들을 섞어서 일정한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잘 만들어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성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불로 이렇게 달궈서 불로 굽는 과정을 소결이라고 합니다. 소결시켜서 굳힌 합금을 소결 초경합금이라고 합니다. 소결은 아까 굽는다는 이야기고요. 초경은 경도가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디 쓰느냐? 바이트 팁에 쓰죠. 밀링이나 선반 바이트 팁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소결 초경합금이 있습니다. 경도가 대단히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라믹 공구입니다. 세라믹 공구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하면 도자기를 세라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성분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세라믹스를 이용한 만들어진 공구입니다. 세라믹 공구의 가장 큰 특징은 열을 잘 흡수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온 경도에도 잘 버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철과 친화력이 없어서 구성인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철과 친화력이 없어서 이물질이 공구에 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가공에 사용하는 세라믹 공구가 있겠습니다. 다음 서맥과 다이아몬드 공구는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 CBN이라고 하는 입방전개 질화붕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대단히 높은 재료로 절삭 연마나 절삭 공구에 많이 사용되는 CBN 공구가 있습니다. CBN 공구도 특징이 철계 재료와는 반응하지 않는 특징 때문에 경도가 높고 철계 재료와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구 재료까지 쭉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책 뒷페이지에 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 선반기능사와 컴퓨터응용 밀링기능사 기출문제가 있죠. 연도별로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뽑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과 기출문제를 꼭 여기 제시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비교해 보면서 꼭 풀어보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